네, 물리학 첫 시간 역학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학적 상호작용, 운동의 법칙을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힘의 합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과연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2학년 때 물리학 1에서 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3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3개의 질문. 첫 번째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 공. 이 공은 왜 안 움직일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왜 같은 속도로 움직일까요?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이런 자동차는 왜 속도가 점점 빨라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노트에다가 이 3개의 질문을 1번, 2번, 3번 3개의 질문을 쓰고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을 해보고 이거에 대한 답을 적어봅시다. 네, 다 적은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움직이지 않는 공, 얘는 왜 안 움직일까요? 얘는 왜 움직이지 않냐면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는 왜 같은 속도로 움직일까요? 이거에 대한 답 역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지해 있다 출발하는 자동차.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그럼 얘는 왜 속도가 점점 빨라지냐? 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번과 2번, 그 다음에 3번이 있는데 1, 2번은 힘이 없고 3번은 힘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를 2개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힘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2개는 힘이 없고 아래 세 번째 거는 힘이 있고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 다 힘이 없는 경우, 안 움직이거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건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같냐? 힘이 없다라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우리가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다루냐면 운동 상태에 대해서 다루죠. 근데 이 운동 상태라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운동을 하냐? 운동을 하지 않냐? 근데 힘이 없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운동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죠. 정지해 있거나 등속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힘이 없고요. 그다음에 힘이 있을 때는 가속 운동을 합니다.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정지해 있던 게 움직이던가 움직이던 게 멈추던가 아니면 천천히 가던 게 빠르게 가던가 빠르게 가던 게 천천히 가던가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가속 운동이라고 하고 특별히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요 앞에 등을 붙여서 등 가속도 운동을 배우게 되겠죠. 등 가속도 운동은 얘는 그거죠. 힘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경우, 일정한 경우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했던 거고요. 그러면
물리학 2로 와서는 무엇을 배우냐? 진짜 배워야 되는 건 이거죠. 힘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를 더하고 싶다.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작용한다. 한 물질. 그때 어떻게 더하냐? 그것의 문제인데요. 힘의 합성입니다. 힘의 합성. 우리가 흔히 더하기를 할 때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2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 더하기 1이 있는데 이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면 얘는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이 값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위와 같이 우리가 흔히 수학 시간에 계산했던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1 더하기 1이 2나 0이나 루트 2나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우는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 근데 짐작하셨다시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벡터입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더하기 값을 했을 때 무조건 2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0이 나올 수도 있고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그걸 결정해 주는 게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칼라는 방향이 없죠. 근데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면서 더하기 빼기 계산했던 거는 다 스칼라량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과목인 기하와 수학 시간에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이제 그때는 스칼라가 아닌 벡터의 계산을 배우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가는 물체를 정지하고 싶다. 그러면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줘야 되겠죠. 만약에 힘을 같은 방향으로 주면 정지하는 게 아니라 V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2V가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게 된다. 그래서 힘을 합성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고려한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벡터고요. 벡터는 흔히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이렇게 표시하고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C라는 벡터가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벡터는 어떻게 더하냐? 아까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고 싶은데 더할 때 어떻게 더하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행 사변형법이 있고요. 평행 사변형. A는 평행 사변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이 시작점 두 개를 붙여줍니다. 붙여주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얘 A 시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B 시작점을 붙여준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이쁘게 그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붙여준 곳에서 꼭지점까지 대각선을 그려주면 여기 이 벡터가 A 플러스 B 벡터인 C 벡터가 되는 거죠.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겠죠. 대각선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A라는 벡터에 이 B라는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있으면 B라는 벡터를 이쪽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가 B 벡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A의 시작점과 B의 끝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얘가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 값이 되고요. 얘는 이제 새로운 C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 평행사변형 법이었고요. 지금 한 이 두 번째 거는 삼각형 법인데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죠. 예, 삼각형 법인데 보통은 평행사변형 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 벡터의 빼기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제 똑같은 거예요. 위에 A가 위쪽 방향으로 있고 B가 오른쪽 방향으로 있는데 A에서 B 벡터를 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수식으로 쓰면 이거죠. A 빼기 B 이걸 구하고 싶어요. 뭐 얘를 D라고 해보죠. 그러면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를 바꿔 쓸 수 있겠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 B 벡터를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면 돼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면 A 벡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 왼쪽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요. 이거 두 개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면 대각선 방향이 되겠죠. 그죠? 색깔을 다른 걸로 할 걸 그랬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A 벡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한 값이 되고 우리는 이걸 D라고 쓸 수 있겠죠.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렇죠? A 플러스 B는 이쪽 방향에 벡터가 만들어졌는데 A 마이너스 B는 이쪽 방향에 벡터가 만들어졌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렇게 벡터를 더하거나 빼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벡터를 갖다 분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더할 때는 이렇게 더하자. 더할 때 A, B, 평행, 사변형, 대각선. 오, 얘가 이제 A 플러스 B 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벡터를 내가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흔히 많이 사용하는 XY 좌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얘가 X, 얘가 Y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X축에 한번 투영, Y축에 한번 투영을 시켜줘서 원점에서부터 교점까지 하나, 원점에서부터 교점까지 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A 벡터라고 하면 흔히 표시할 때 얘는 A 벡터의 X 성분, 얘는 A 벡터의 Y 성분 이렇게 하면 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은 아니고 여기에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요. 세타라고 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X 성분은 A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A Y 성분은 A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맞는 계산이냐? 예, 확실히 맞다라는 거 한번 증명을 해보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A 벡터를 위쪽으로 1,
미터라고 해보고요. y 벡터를 오른쪽으로 1m라고 하면 요 a 플러스 b 벡터는 요 45도 각도로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 a 벡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루트에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루트에 a 제곱에 가로 열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이 값은 1이 되죠. 결국에 얘는 얼마가 되냐면 a가 되는 거죠. 크기가 a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크기는 얘가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 연습.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게, 우리가 흔히 xy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리에서는 xy 평면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빗면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빗면이라고 해볼게요. 세타인 빗면 같은 경우에는 xy 평면을, 물론 얘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려주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얘가 x축, 얘가 y축. 단순히 얘를 살짝 돌린 것 뿐이죠. 이렇게 돌려서 돌린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는 어떤 벡터를 xy 평면에 맞게 분해를 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처음에 했던 게, 오늘은 정리를 하자면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라는 거 하나, 뭐 2학년 때 한 거고요. 물리학 1에서. 다음에 힘을 합성하는 방법. 다르다. 뭐가 다르냐?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다. 0에서부터 2까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벡터니까. 벡터의 더하기는 뭐가 중요하다? 벡터의 더하기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힘을 x, y 방향으로 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분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 A라는 힘을 분해할 때는 x, y 평면을 그려서 x축에 한 번, y축에 한 번. 그래서 ax, ay. 근데 물리에서는 a라는 말보다는 흔히 f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힘 f. 그래서 fx, fy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구분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f의 코사인 세타, f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번 연습을 하다가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하냐? 이렇게 해서 힘을 우리가 분해하고 합하고 뺐다 이거예요. 그 힘이 뭐냐면 결국에는 알짜 힘이 됩니다. 알짜 힘. 이런 걸 알짜 힘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겁니다.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짜 힘 구하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그거를 연습하면 이게 첫 화면인데요. 무엇을 할 수 있냐? 제가 지금 보면은 요 막대기에 기대 있죠. 이 기대 있지만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 있냐면 기대 있지만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얘가 아니죠. 이 선생님은 왜 정지해 있을까? 답이 뭐라고요? 답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온전한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답이 아니다. 힘이 사실은 있거든요. 중력도 있고 내가 얘를 밀기도 하고 나는 중력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앞에다 뭘 붙여야 되냐면 알자 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1번, 2번 질문 3개 있었는데 그거를 힘이 있냐 없냐로 나눴죠. 그때도 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히는 알자 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자 힘이 0이냐 알자 힘이 0이 아니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기대 있는 나를 가지고 이 힘을 한번 분해해 보고 여기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